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2023년도 1월 첫째 주 일요일 경마입니다. 1월 8일 일요일 경마 예상 시작하겠습니다.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제가 어떤 이거를 어떤 이마필이 꼭 온다, 이마필을 놓고 배팅하십시오, 그런 의미로 좀 여러분들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요마필은 이런 조교를 했고, 지난번에 이렇게 뛰었고, 이번에 컨디션이 어떻고, 이런 경주의 흐름이 이렇게 얘한테 맞는다. 마지막에 여러분들의 결정은 여러분들이 좀 끝까지.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은 마방에서 말이 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말이 이렇게 마방에서 이렇게 구르는 수가 있어요. 막 이제 기분 좋아서 등 긁다 보면 막 이렇게 긁지 않습니까? 그러다 이제 못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용어가 있는데 일본 말이라 안 쓸게요. 용어가 있어요. 그런 게. 그러면 말이 이게 만약에 지금 이 공간이 마방이 네모나지 않습니까? 네모네요. 이 마방이 이렇게 문이 이렇게 여기가 이제 문이면은 이게 마방 아니라 그러면 말이 굴르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막 이렇게 뒹굴어요. 특히 이제 그 깔집이라 그러죠. 깔집을 처음 깔아주면 말들이 좋아해요. 막 굴르고 막 거기 비비고 막 그래요. 근데 말이 잘못 굴러가지고 이게 몸통이고 발이 이렇게 이 벽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발이 벽 쪽으로. 그럼 말이 못 일어나요. 그러면 말은 여기서 이거를 사람이 빨리 발견하면 이걸 말을 이렇게 돌려줘요. 몸을 꼬리를 잡고 뭐 다리를 잡든가 꼬리를 잡고 돌려줘요. 돌려가지고 말이 몸이 이렇게 벽 쪽으로 가고 다리가 이렇게 가운데로 가게. 그러면 일어나요. 근데 이 벽 쪽으로 발이 가면 말이 중심을 잡지를 못해가지고 못 일어나요. 그럼 밤새도록 돌아요. 그러면 늦게 발견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뭐 죽은 말은 못 봤어요. 그럼 말이 기진맥진해요. 밤새도록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북이가 뒤집어지면 못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뒤집어주지 않기 전에 못 일어나지 않습니까? 거북이는. 똑같은 맥락이에요. 말도 다리가 벽 쪽으로 가면 그게 이제 용어가 있어요. 근데 용어는 일본 말이니까 제가 안 쓰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또 아니면은 목요일날 조교하고 들어가서 좀 조교가 센 날이니까는 오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금요일날 하루 쉬고 뭐 경주에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어떤 변수들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또 밥 먹다가 체해가지고 배앓이라 그러죠. 산통. 이거 산통이 여러분들 뭐 어떤 예상가가 요배통, 허리가 아프다 그러는데 산통은 배앓입니다. 이거하고는 참 다른 거예요. 이 산통은. 어떤 예상가가 뭐 산통 걸렸다 그러니까 뭐 허리가 아프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던데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통도 뭐 이렇게 밥 먹다 쉴 수 있고 뭐 또 딴 얘기가 되겠죠. 말은 장이 길다 그랬지 않습니까? 장이 길어요. 그러니까 소나 염소는 대세김질을 하지 않습니까? 복이라 그러죠. 위가 두 개이기 때문에 대세김질을 해요. 근데 말은 장이 길기 때문에 한번 딱 꼬이면 뭐 그냥 가는 수가 많이 있어요. 예전에는 지금 요즘은 약이 좋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약이 좋아서 거의 살렸는데 이 산통이 걸려가지고 어느 정도냐면 정말 잘 뛰는 말이 한번 탁 그 산통 걸리고 나니까 그냥 진짜 그냥 뭐랄까 좀 극단적인 표현, 완전히 그냥 능력이 없어져요. 능력이 없어지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런 어떤 변수들이 다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은 윤승 때나 예시장 때나 끝까지 여러분들이 좀 살피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일요일 예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1월 8일 일요일 첫 번째 경주입니다. 1200m고요. 국내산 육군 3세마입니다. 이게 최강현마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이제 데뷔전 때도 이제 믿지 마십시오. 이제 11주 만에 출전하죠. 11주 만에 출전하는데, 자, 오늘은 1번 게이트에 있고, 스피드 자체가 월등한 말을 안 해요. 왜? 고개가 높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제가 이거 믿지 마십시오.
왜 믿지 말라 그랬어요? 주행심사 때는 2번을 했죠? 문세영 기수가 2번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이마필이? 맞아요. 2번 했어요. 능력 미달. 그 다음에 이제 붙들고 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 능력 미달이 없었다면 제가 그런 얘기를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두 번째는 이제 붙들고 오는데 말이 고개가 높으니까 붙들고 막 끌리다시피 나와가지고 이제 참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실전에 들어가서 그 흐름에 맞추다 보면은 이렇게 고개 높은 말이 힘쓴다. 라떼 힘을 못 써요. 제가 얘가 그 얘기했던 거 여태까지 토요일째 얘기했던 거죠. 힘 못 쓰잖아요. 문세영 기수는 나름대로 참는다고 참았어요. 근데 뭐 좀 있으면 또 나오겠지만 그거 뭐죠? KTG1 이런 마필들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마필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오늘은 상대가 약해요. 제가 어제도 토요일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사인 볼트를 두 팔을 뒤에다 묶어놓고 나랑 뛰어도 우사인 볼트가 이겨요. 그런 지금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일단 공략권에 있는데 뒤가 없어요. 후차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후차권이 있다 그래도 이런 경주는 처음 뛰는 말들은 배팅을 좀 쉬시는 게 좋겠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첫 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주입니다. 예. 이 경주는 그냥 이런 겁니다. 그냥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냥 막연한 인기마, 능력이 아니라 인기마를 첫 번째는 이제 인기마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능력이에요, 능력. 예. 근데 여기에 이제 능력에 인기마는 물론 이제 뭐 능력이 있고 여기에 포함되는 게 뭐냐면 기수의 어떤 기승술이죠, 기승술. 기승술이 더해졌기 때문에 인기마를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대부분 예상가들이 다 해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뭐냐면 능력에는 보여준 능력도 있지만 잠재된 능력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1번 나올 시대입니다. 나올 시대. 이게 어느 바방에서 지금 이적을 하고 한번 뛰었죠? 뛰고 나서 이적을 하고 아파서 그랬는데, 예, 하여튼간 뭐 이마필도 제가 토요일째 출전했던 도끼 불패 있지 않습니까? 이 도끼 불패랑 좀 그와 흡사한데 너무 잘생겼어요. 말이. 발도 잘 쓰고 조금만 더 얘기했던 이 어깨 나가는 것만 조금만 더 부드럽게 나갔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이런 것들은 제가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기승하는 기수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시죠? 왜? 자꾸 선행만 가려고 그러니까. 근데 얘는 선행을 가버리면 좋다는 얘기. 처음 그러니까 한번 뛰긴 했습니다만 그건 뭐 무기력했으니까. 처음 뛰는 데다가 1번 게이트야. 뭐 더없이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선행을 갈 수 있는 스피드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기수의 성향이 더해진단 말이야. 게이트 위치 좋고 기본적인 어떤 잠재력 갖고 있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2번을 놓고 사는 게 안정빵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게 맞습니다. 근데 이 꿈의 순간이라는 마피를 보니까 그러니까 얘도 지금 제가 토요일째 얘기했던 이 후구의 움직임이 지금 아직 어려서 그런지 조금 덜해요. 좀 불편해. 유연성이 좀 떨어져요. 불편한 것보다도 제가 갖고 있는 생각했던 그런 능력의 어떤 반하는 그런 후구의 움직임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만약에 1번이 선행을 못 나선다. 못 나섰을 때는 빨리 포기하고 누구한테 선행을 내주든 간에 4번이 있죠. 금성시대가 있고 바깥엔 이게 뭐야? 7번이 뭐야? 원더풀 티지 있고 또 외곽으로 10번 제우시대가 있고. 근데 안쪽 게이트에 유리함이 있고 기수의 성향이 이렇기 때문에 일단 뭐 축 세웠잖아요. 그 다음에 뭐 꿈의 순간이 있고 나머지 꿈의 순간이 무너져?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럼 만약에 얘가 무너지면은 뭐 금성시대가 앞에 가니까 혹시 앞에서 두 마리가 땡땡 돌아올 수도 있어. 아르고 공조 컨디션 저기 조교 잘 해놨고 원더풀 티지 요게 조금 말이 아직 휘청휘청돼요. 뭐 하얀 왕자인가 금화필이랑 이제 동반 스포라는데 조금 어느 날은 너무 조교를 세게 해서 그런지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도 있었고 그런 것들은 이제 역시 이제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체크를 하시면 돼요. 너 10kg나 빠졌어? 그래서 네가 조교 때 그랬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돼요. 유진아가 이게 말이 휘청휘청 된다는데
체중이 현장에서 보니까 체중이 빠졌어. 그렇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겠어요.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원더풀 티지는 아직은 어려서 좀 어려서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좀 느낌은 줄긴 하지만은 기본 어떤 체형은 좋은 말이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주력으로 가는 것보다 방어는 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네, 이경주였습니다. 예, 3경주입니다. 12마리가 출전해 있고요. 1300m입니다. 골든 럭키. 이것도 지난번에 전개가 잘 됐고, 위대한 한마, 스마트 대세, 베스트 블렘, 블루카이저, 1300. 이 큐피드 챔프가 제가 그 토요일자 이경준가 거기서 어쨌든 캔디 글로우, 걔랑 동반 스프랜드. 참 마음에 딱 드는 그런 체형인데 지금 공백기가 있고요. 걔보다는 지금 한가위 선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조한별 기수가 여유있게 온 마필이에요. 아주 여유있게 왔어요. 거기다가 지금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쟤를 축으로 공략을 한다. 1번, 2번, 12번 기본권에 있어야 되겠고, 블루카이죠? 이건 최고 요딴만한 마필인데 막 보조주로 해서 막 열심히 거꾸로 뛰었는데 안 된다라는 것보다 얘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러니까 제가 실수할 수도 있는 거죠. 이 편성의 어떤 그 흐름 봤을 때 아유 네가 잠재력이나 있냐 좀 막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다른 마필들이 지금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배팅의 어떤 분산 배팅이 필요해요. 근데 만약에 한가위 선물을 해서 이런 경주 같은 경우가 딱 예를 들어서 저희가 소위 말하는 승부 경주가 돼야 되는데 조금 그런 것들이 아쉬워요. 이런 큐피드 챔프가 지금 공백기.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면 1번, 2번. 이거 지금 못 믿는 말들이거든요. 딱 좋은데, 그죠? 예. 베스트 플랜? 이게 뭔 말이에요? 전혀 기억이 없는 말인데요. 자전 구전. 조교는 좀 약하게 짧게 일정이 좀 짧고 말이 그렇게 썩 좋은 컨디션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경주도 역시 이제 누구죠? 한가위 선물은 있는데 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환수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경주는 아닌 것 같아요. 네, 3경주였습니다. 네, 4경주입니다. 1200m고요. 이 경주도 마찬가지로 국내산 육군, 여긴 또 연령 오픈 경주네요. 연령 오픈 경주. 굿사이먼, 안쪽에 익스페트, 2번 달맞이, 백두보이, 지난번에 선행이나 마찬가지고, 나머지 마필은 화이트 위치, 예, 라운 에어포스, 예, 이 라운 에어포스가 보니까 6번이죠. 6번 라운 에어포스를 많이들 예상가들이 예상을 했는데, 이게 뛴 게 뭐가 있어? 440kg짜리. 얘는 보니까 발 쓰는 것도 그렇고 유연성도 그렇고 열심히 뛰어다니기만 했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게 있죠. 조교의 어떤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조교의 패턴이 3살짜리, 4살짜리, 5살짜리, 또 선행마, 또 취임마, 여러 가지로 좀 개처별로 다 다른데. 막 이렇게 누구죠? 라운 에어포스처럼 신마기 때문에 아직 많이 뛰진 않았기 때문에 얘의 어떤 최적화된 그런 조교 패턴을 찾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뛰어다녀요.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그거는 그렇대. 패턴은 좋다라고 얘기를 하자고요. 패턴은 잘 됐어요. 신마치고는 그 정도 되면은 열심히 좀 뛰어다녔고 힘들어하지도 않고.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뭐냐면 유연성도 없어. 그렇다고 발을 잘 쓰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신장력이 쩍쩍 유연성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그런 게 그냥 뛰어다니기만 했다고 해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경주도 이렇게 딱 굿사이먼 하나가 걸리는데 쟤도 마체가 좀 얇아요. 마체가 얇아서 김태희 기수기 때문에 한번 욕심은 부려볼 만해요. 김태희 기수 분명히 지난번처럼 또 뒤에 깡바닥에 참고 있다 날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주는 그게 통해요. 다 어리숙하기 때문에 통할 수 있다. 1200m에서. 지난번에 1000m 했기 때문에 좀 늦을 수도 있었죠. 앞에 말들을 못 따라잡는. 근데 오늘은 1200m고 지난번에 기록이 한 1분 2초 반 정도만 됐으면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이 늦었다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1분 3초가 넘어갔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인 흐름은 느렸는데 느린 흐름에서 추입이 됐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근데 1200m고 또 그와 같은 이 편성이냐? 그게 가늠이 조금 애매하다라는 건데, 좀 욕심은 뭐 컨디션도 좋고요. 뭐 체구가 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얇아요. 이게 앞에서 보는 얇은 것과 좀 그런 게 차이가 있어요. 얘는 좀 이렇게 좁아요, 좁은 그런 적이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또 딴 얘기가 되겠는데 말 이름도 기억해요. 보야코라는 아주 480km, 90km 이렇게 나가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이렇게 딱 올라타면은 이 어떤 말은 타면 막 또 이 어깨가 두툼해요. 하바라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어요? 딱 타면 벌써 이 무릎이 이렇게 쫙 벌어져요. 어깨가 이딴만해가지고. 그냥 타는 게 안정적이에요. 딱 이렇게 타면은 그런 말들이 중심이 딱 잡히는데 이 얇은 말들 타지 않습니까? 말이 한번 휘청거리면 기수가 말이 이쪽으로 휘청거리면 중심이 일로 갔다 일로 가니까 일로 갔다 일로 안 오면 떨어지는 거예요. 절로 그냥 가버리면 말이 휘청거리면. 그렇게 좀 얇은 체형이에요. 근데 이 두꺼운 말들은 보면은 휘청돼도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요. 그런 부분이 좀 다른, 그러니까 얇은 걸 갖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얇은 체형이 그런 좀 단점이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익스페트, 달맞이. 오히려 요 달맞이를 좀, 요게 이제 그런 거죠. 1분 2초. 아까 이제 굿사이먼 같은 경우 1분 3초가 넘어갔고, 이 달맞이를 오히려, 축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저는 생각인데, 이것도 뭐, 체구가 뭐 430kg인데 이런 것들은 보면 조교를 조금 오히려 그 누구죠? 굿사이먼보다 조금 더 잘 해놨어요. 잘 해놨는데 체구가 얇기 때문에 체중만 조금 체크를 해서 많이 빠지지 않았다면 오히려 달맞이 쪽으로. 근데 또 기수가 또 뭐 막 밀어붙이면 또 말짱 도루묵인 것 같아요. 자, 4경주였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12마리 출전해 있고요. 1200m예요. 제가 1, 2, 3, 4경주를 지금 아무것도 안 해드렸지 않습니까? 예. 군산 육군 막 여기다가 뭐 하고 뭐 막 그러면 여러분들 뭐 꼭 뭐 있는 것처럼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그냥 안 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마필들 위주로 좀 가볍게 한번 저거 하면 배팅을 해볼 수는 있지만 분산 배팅 해야 되고 아니면 이런 말 위주로 좀 관전을 해두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5경주입니다. MJ타임, 남산꽃, 뭐 렐리킨, 외곽에 다 있죠. 8번 빅스마트, 9번 라운더컬리, 시크릿 플레이, 글로벌 강타. 이렇게 5마필, 4마필인데 얘네들이 다 지금 승분전이에요. 다 1200을 뛰어봤는데 전부 다 14초대인데 라운더 퀄리티만 12초대야. 12월 3일 날 12%. 빅스마트는 11월 20일 날 13%. 시크릿 플레이는 11월 26일 날 9%. 글로벌 강타는 12%에서 1분 10초. 그럼 제일 라운더 퀄리티가 제일 세네요. 근데 선행을 갔어. 얘가 여기서 선행을 가나? 가네요.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랬어요. 그런 얘기했죠. 이 7번 고고스타 문세영이 탔다고 해서 또 인기만 만들어 버렸어요. 그 제가 뭘 했어요? 아니 문세영이 탔다고 해서 말이 나쁜데 무슨 어떻게 끌고 들어오냐고요. 그 제가 아까 이제 꿈의 순간이나 그런 것들은 그럴 수 있어요. 뭐 그건 기본적인 어떤 능력이 있고 상대가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런 고고스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잠재된 능력이 크지 않은 마필이에요. 컨디션 여하에 따라서 얘가 갖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느냐 못 발휘하느냐인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얘가 기본적인 능력도 안 되고 컨디션도 안 따라주는데 문세영 기수가 딱 태어났다고 해서 인기말을 딱 만들어버려. 인기말 아닌가? 인기 2위잖아요. 인기 2위 만들어버린다고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이런 거에 현혹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말 컨디션 좋아졌어요. 이게 중요한 게 여기서 지금 빅스마트가 뭐 지난번에 취입처럼 보이지만 그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계속 누누이 요 근래에 주장하는 게 뭐예요? 힘한 배, 페이스에 따른 그 흐름, 걔가 갖고 있는 그
페이스에 맞춰서 경주를 펼치는 게 흐름에 맞는 게 맞추는 게 좋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크플레이도 이제 뒤에서 이제 이 시크릿 플레이는 걸음이 늦고 글로벌 강타도 이제 앞선에 가는 마필. 이 시크릿 플레이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면 이 56km라 그랬죠. 55km. 이 경주에서 이제 9번 얘가 제일 빨라요. 56km의 스피드를 갖고 있어요. 지난번에 보여준 선행이라는 단점은 있지만 그 다음에 1번, 3번, 5번, 7번, 8번, 11번, 10번, 12번 이런 순서예요. 뭐 뒤에 나머지는 이제 6번, 2번은 다 뒤에 있고 얘가 선행을 간다고요. 그 다음에 4번이 뭐예요? 명칭 캔디. 그러니까 이게 스피드가 좋죠. 초반 스피드 라스에스고 얘도 여태까지 얘기했던 뭐 이스트 반이라든가 뭐 이런 마피 이게 왜 460km 나가나 70km, 80km? 예. 왜 여러분들 그 체형 보시면 진짜 명칭 캔디 제가 그 황순도 기수 기승했을 때 그러니까 꽤 오래 전이죠. 얘가 3전인가 몇 전 뛸 때 한번 조교 잘 해가지고 선행 갔어요. 선행 찬스를 맞아가지고 제가 추천드렸는데 이것도 3차 왔어요. 3차. 지금도 기억해요. 저는. 그러니까 낮에 서요. 왜 서요? 예, 몸의 경직에 몸의 유연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얘는 발로 뛰니까 파파파파파파 발로 뛰어요. 발로 뛰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얘네들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행을 쉽게 가면은 그냥 축으로 딱 맘 놓고 공략할 수 있는 마필을 갖다가 얘네들이 와서 괴롭힌단 말이에요. 근데 괴롭힐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판단하는 거죠. 제 역할이 이제 그런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얘가 그냥 가요. 근데 얘가 이제 얼만큼 쫓아가느냐 문제. 쫓아가서 그러니까 초반에 스타트를 나와가지고 9번을 괴롭힐 거냐 아니면 9번이 선행을 가는데 스피드로 나와서 가서 압박을 가할 것이냐 여러 가지 얘를 괴롭히는 방법은 있습니다만은 뭐 그런 것까지 좀 생각하기는 좀 그렇고 MJ 타임 이거 선행 가도 지금 뭐 얘 보니까 모래 맞으면 안 뛰는 막. 그게 누가 중요하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7번입니다. 이거 7입니다. 고고스타인데 지금 김하연 기수예요. 이 김하연 기수가 오 그래도 많이 했네요. 27승이에요. 김태희 기수가 32승이고 1년 차이에요. 1년 차이. 김하연 기수가 1년 먼저 기승을 했어요. 근데 김태희 기수가 1년 뒤늦게 기승했는데 5승이 많네요. 예. 이런 것들 여러분들 그냥 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기승술은 배직장 차이에요. 여러분들 그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 제가 토요일 때 되겠지만 결국에는 기승술은 그 주먹에서 와요. 주먹에서. 이 말을 얼만큼 내가 잘 다루느냐. 그건 바로 주먹이거든요. 기수의 주먹. 주먹에서 오는 건데 이런 것들을 보면 김하연 기수하고 김태희 기수하고 이 비교를 하면 조금 그런 부분에서 차이 나요. 뭐 그렇다고 해서 김하연 기수가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아주 미세하게 보이지 않는 데서 지금 차이가 조금씩 나는데 김하연 기수도 그런 것만 조금만 더 자기가 캐리어를 쌓으면 충분히 좀 비전은 있는 기수라고 좀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제 이 8번 빅스마트죠. 지난번 제가 이전에 데뷔전 때 이마필 믿지 마십시오 라고 했던 이유가 뭐 그 당시에는 지금 제가 뭐 결국에는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 얘기가 다 나오게 돼. 얘도 그때 왜 그랬냐면 이 후구의 움직임이 나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장철 기수인가요? 처음에 탈 때 믿지 말라고 했던 마필입니다. 마필. 얘도 덩치가 좋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 후구의 움직임이 뭐 뒷다리라든가 뭐 엉덩이라든가 요배통 뭐 허리 쪽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인데 이 후구의 움직임이 어떤 그 물리적인 힘에 의해 가해서 이제 나빠졌을 때는 고쳐질 수가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어떤 뭐 골격이나 뭐 어떤 뭐 또 지세나 이제 뒷다리예요. 어떤 생김새나 이런 것들이 고질적으로 뭐 기형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되어 있으면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면은 얘는 영원히 그만큼 뛰는 거예요.
근데 고쳐지는 부분 같으면은 언제든지 또 다른 능력을 보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뭐 그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아직. 류마필이 뭐 고쳐질는지 안 고쳐질는지. 근데 보면은 얘가 이제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머리를 좀 내리고 뛰어요. 주행 자세가 약간 이 기꼬보다 좀 높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기꼬면 머리가 요만큼 들으려야 되는데 얘는 요만큼 이렇게 수평이 돼 있어요. 그럼 이 수평이 돼 있으면 어때요? 머리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얘는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 신장력 당연히 없겠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고 이런 것 타는 방법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켜 주는 게 뭐예요? 예. 자기 페이스보다 더 많이 좀 힘을 안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스에서 나오는데 그러면 나머지 마플들이 세냐? 안 세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마플이 나스에서 안 쓰느냐 그것만 따지면 되죠. 얼만큼 얘가 그 능력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그다음에 이제 시크릿 플레이인데 이 10번 시크릿 플레이인데 얘는 여태까지 지금 얘기했던 거하고는 정반대의 그런 순발력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 조재르 기수가 제가 토요일째에서 얘기했지만 아주 똑똑한 게 영악한 게 참 이마필 딱 지난번에 나오자마자 탁 붙들어 버려요. 스타트부터 말이 약간 앞발을 조금 높이 써요. 그러니까 어떻게 푹푹푹 찍다 보니까 스피드가 안 나죠. 다른 이런 누구예요? 명진 캔디처럼 짧은 다리라면 돼. 그러니까 발이 빠르니까 막 가지만 얘는 푹 찍으니까 당연히 느릴 수밖에 없어요. 빨리 가는 마필. 쭉쭉 뻗는 마필보다 찡근 마필이기 때문에 늦게 간다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몸이 슬슬 뛰면서 데펴지는 거야. 그럼 라스트에서 이제 그게 딱 몸이 풀려버리면은 라스트에 날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딴 얘기지만은 이 조교사들이 보면은 몸 많이 풀라고 딱 그런다고요. 제가 자꾸 북한 사투리 쓰는 게 제 첫 조교사분께서 이북분이셨어요. 그래가지고 매일 저한테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뭐 고마우신 분인데 모르겠어요. 본인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무슨 생각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한테 자꾸 그런 많은 주문을 했는데 딱 어떤 좀 말이 좀 무겁다, 취임마다 막 그랬을 땐 선행마 같은 건 그런 얘기도 하지도 않죠. 몸 좀 많이 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몸 많이 풀라고. 그럼 막 열심히 왔다 갔다 하죠. 몸 무척 많이 푸는 거예요. 예, 무척 많이 푸는. 근데 주문을 해요. 속보로 많이 풀어라. 아니면 조금 빨리 구보를 많이 해라. 그런 어떤 주문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에요. 근데 이런 마필들은 보면은, 그러니까 게이트에 들어가기 전에, 발주대에 들어가기 전에 많은 운동을 해주는 게 좋아요. 빨리 몸을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가지고 뛰는 게, 그러면은 그래도 전형적인 취임마들은 그게 초반에 조금 돼요. 근데 빨리 몸이 풀리죠. 뒤늦게 풀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막 뒤늦게 날라오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말들을 막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기술은 보면은 전혀 안 해요. 전혀 안 해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뭐 라운더 퀄리티를 축으로 해서 이제 이 고고스타가 얘기가 딴 데로 갔는데 여기 있어요. 1, 3, 5, 7 얘네들 둘이 앞에 있고 얘는 뭐 가다가 뭐 그럴 거. 그게 아주 위치가 좋거든요. 김하영 기수가 조금만 이게 조금 조교가 되니까 컨디션이 괜찮아지니까 조교를 조금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좀 길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5번 넬리킨이에요. 넬리킨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예상도 안 했었거든요. 오두마번도 개인적으로 안 했어요. 안 했다가 현장에서 10번 달았고 체중이 딱 빠지는 걸 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축은 서 있겠다. 뭐 장출 기수겠다. 10번 게이트겠다. 얼마나 좋아요. 라스트에서 외곽으로 나와서. 그냥 외곽으로 한 바퀴 내내 돌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랑 좀 해야지. 주력으로 추천드렸던 게 바로 저 마필입니다. 현장에서의 중요성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그러니까 체중이 무조건 다 빠진다고 좋은 게 아니라 또 찌면 또 좋은 말이 있고 빠져야 좋은 말이 있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조교의 어떤 패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얘는 빠지면 좋겠다, 얘는 찌면 좋겠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경주였습니다.
네,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6경주입니다. 1300m고요. 뭐 조금 전 경주에 이어지는 얘기인데요. 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도 어려운 겁니다. 자, 정보. 첫 번째가 정보. 뭐 첫 번째라고 그럴 수는 없지만 두 번째 조교. 세 번째 복귀. 이런 걸 갖고 이제 여러분들 경마를 하는 거. 나머지 이제 부분들이 있죠. 뭐 기수, 게이트 번호,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기본 베이스는 이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못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상지를 찾고 예상가를 찾게 되는 건데, 근데 기본 베이스는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함부로 막 그냥 이게 금방 올 것 같아. 내가 어저께 잠 자는데 숫자가 999가 3개가 떠다녔어. 그런다고. 아침에 버스 타고 오는데 택시 타고 오는데 앞에 차가 888이야. 오늘은 8번만 사면 돼.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하루에 2개, 많게는 3개. 3개도 많아요, 사실. 그냥 계속 뭐 10만 원을 갖고 왔으면 10,000원 갖고 그냥 하루 종일 장난하다가 정말 내가 했을 때 9만 원 투자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 생활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또 건방진다 그러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자, 이 7번 언패럴렐드입니다. 이게 지금 체중이 480 맞춰갖고 나왔죠. 지난번에 마지막 뛸 때 체중이 빠졌어요. 제가 이마필은 예전에 그 김용근 기수가 2승을 해요. 2승을 데뷔 초에 2승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얘가 나빠진 게 뭐냐면 발을 막 휘둘렀어요. 막 발을 막 이렇게 그 이전에 뛸 때는 안 그랬거든요. 조금 비추긴 했는데 그 정도로 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34주 만에 나오는데 얘는 보면은 뭐 특징이 없어요. 그냥 뭐 선행도 아니고 취입도 아니고 그냥 선입권에서 꾸역꾸역 버티는 그런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감각이 중요해요. 감각을 얼마큼 빨리 깨우치냐가 중요한데, 지금 이 언패럴렐드가 뭐죠? 또 별나라 비만가 뭔가랑 막 동반 스포를 막 하는데, 역시 이제 아직 그 개도 둔탁한 개도 조금 못 따라가요. 근데 자꾸 왜 저 마필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 그 김용근 기수가 2승을 할 때 그게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아요. 지금 3년 전인가 4년 전인데, 그러니까 계속 그 다음에 제가 조한별 기수인가 누가 탈 때 1700도 한번 누구죠? 하여튼간 1700도 한번 추천드렸었고, 그 선행 가지 말라는데 또 선행 가가지고 그랬죠. 선행을 가려고 했죠. 이 마필은 굳이 선행을 갈 필요는 없는 마필인데, 일단은 중요한 건 얘가 이제 감각이 얼만큼 살아나냐. 일단 눈여겨 좀 봐주시는 정도면 되겠고, 이 3번 히든 브레인입니다. 히든 브레인. 그러니까 이런 위험한 얘기는 제 점수를 까먹는 거예요. 제 살 깎아먹기인데, 그래도 할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마필이 지난번에 선행 가서 이겼어요. 근데 460, 470kg예요. 체형은 좋습니다. 체형은 좋은데 얘가 갖고 있는 그 주행 자세를 보면은 490kg, 500kg짜리 주행 자세를 갖고 있어요. 누구냐면은 누구로 예를 들까요? 블루참 이런 거요. 막 허우적돼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커요. 460, 70kg짜리밖에 안 되는데 너무 이게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그런 겁니다. 470kg, 80kg짜리는 전부 다 좋아요. 신장력도 좋고 발도 빠르고 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는데, 얘는 460, 70kg밖에 안 나가면서도 큼직한 주폭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냥 딱 2가지만 하면 돼요. 그냥 얘의 그 주폭을 줄여주는 방법. 그건 뭐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고 제가 누차 얘기했으니까. 아니면은 이거를 포기하고 선행을 가든가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오늘 핵이 날 섰잖아요. 이것도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위험한 발언을 하는 겁니다. 선행 가면 돌아요. 근데 선행을 가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얘가. 왜냐하면
조금 소리 나도 여러분들 양해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띈 그 저기를 보면은 지난번에 띈 선행만 같다라는 것 뿐이지 제가 지난번에 보여준 이 뭐죠? 스피드를 보면 이게 55km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경주 자체가 느려요. 이게 56km라고 그랬죠. 이 앞에 보통 보면 빠르면 이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1번이 여기 있어요. 1번이 제일 빨라요. 그나마 빨라요. 그 다음에 4번이고요. 그 다음에 6번. 1번 선상에 있고 8번이 여기 있고요. 10번. 10번. 이게 11번이에요. 11번. 그 다음에 12번. 여기가 9번. 7번. 4번이 여기 있고 5번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3번. 2번은 이 뒤에 있습니다. 그죠? 3번이 여기 있어요. 지난번 스피드가 이거밖에 안 돼. 이 스피드를 갖고 선행을 갔던 거예요. 근데 오늘 상대는 얘보다 빠르다라는 얘기죠. 사쿠나까지.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선행을 갔어요. 가더라도 얘네들이 와서 욱샥욱샥 돼요. 얘를 빨리 뭐랄까 좀 압박을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스피드, 사쿠나까지 보여준 스피드를 보면은 얘보다는 월등하다는 얘기예요. 단지 하나 제가 아까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만약에 최범행 기수가 그냥 죽기 살기로 선행을 갈까봐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주폭을 줄여주는 방법과 둘 중에 하나, 선행을 가는 방법, 둘 중에 하나를 턱해야 되는데 주폭을 줄여주는 방법은 뒤로 가는 거고 이거는 앞으로 가는 방법이고 그러니까 어영부영 타는 거는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히든블에 제가 좀 위험한 발언을 했습니다. 뭐 최강 미래는 지난번에 너무 상대가 약했었고 기록 자체도 늦고요. 네모 프린스 저런 말들은 체구가 작기 때문에 몸싸움에 휘달리니까는 라트에서 거의 걸어오죠. 모닝폴은 제일 세다라고 그 마을로 카우보이 카레 혈통인데 제가 말씀드린 10중 2, 3에 10중 3에 들어가는 말이에요. 제가 뭐 10중 7, 8은 뭐 다 근성이 좋다 그랬는데 얘는 10중 2, 3에 들어가요. 얘는 보면 근성도 없고 뭐 좀 그래요. 좀 뭐 열심히 조교하는데 쟤도 단점은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좀 그렇고 그런 것 같고 계속 인기만 차지하고 결정타를 못 보이는 이유 그거를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좋아요. 제 입으로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제 입으로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일찌감치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데뷔전인가 두 번째 뛰는 거 딱 보고 여러분들 이마필 믿으시면 안 됩니다. 딱 말씀을 매번 결정타를 못 내는 이유가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상대가 약해요. 만약에 얘가 3번이 선행을 못 갔을 때는 기회는 딱 올 수 있는 마필이 이 금화 올라옵니다. 만약에 얘가 선행을 간다. 그랬을 때는 모닝펄하고 같이 동반 입상이 유력해져 버리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얘가 괴로워지면은 올 수 있는 건 9번 금화 올로어밖에 없어요. 뭐 라로만의 뭐 외곽으로 나올 거고 최강미를 이렇게 한강 히어로는 제가 이마필은 뭐 그거잖아요. 그 뭐 결정력 없는 말. 저것도 선행을 좀 가져야 되는데 그렇고 다른 맵 국화보 얘가 이제 선행을 가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히든 브레이드가 위험해요. 이 네모 프린스 선행 갈라 그러지. 해안강 히어로 선행 갈라 그러지. 이게 선행마들이 있기 때문에 라운드 와일드 뭐 라로만에 다 이거 앞에서 경기를 펼치기 때문에 이 지금 히든 블레이드가 선행을 간다라는 보장을 제가 확실하게 못하기 때문에 위험한 발언을 좀 했습니다. 네, 6경주였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12마리가 출전해 있고요. 1700m입니다. 네, 이 경주도 좀 재밌는 경주예요. 네. 이 원평킬라가 430kg짜리인데 주루가 무거워서 조금 430kg짜리가 뛰기에는 조금 위험하지만 제 얘기를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자, 56kg입니다. 55kg고 54kg예요. 얘네들 평균이 다 이래요. 경주마들 평균이 다 이런데. 근데 지금 1번이 한 56초보다 좀 빨라요. 그 다음에가 빠른 마필이 누구냐면 8번이에요. 7번. 나머지 다 뒤에 있어요. 그냥 최적이 정도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최적이에요. 이거 뭐 토일자도 얘기했던 옥천체강 같은 그런 거. 최적이에요.
430kg짜리. 만약에 1번이 여기서 선행을 갔다고 치자고요. 이건 이제 저쪽 건너편을 얘기하라는 겁니다. 누군가 이렇게 쩍쩍쩍쩍 나와.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에 무리 중에 누가 나오든 간에 얘는 붙들고 간다고. 그러면 상코나 오면은 다 이렇게 뭉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걸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그냥 제가 여태까지 얘기하는 게 페이스입니다. 페이스. 자, 초반엔 얘가 스피드가 좋아서 이만큼 동떨어져서 갈 수 있어요.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페이스가 그렇다는 건, 지난번 옥천 최강도 마찬가지고. 자, 얘가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점점 스피드를 붙여서 얘를 가요. 근데 얘는 어떻게 가요? 얘는 잡고 가요. 그러니까 얘는 힘을 다 고스란히 100이라는 힘은 아니겠지만 그만큼 100이라는 힘을 다 아끼고 가는데, 얘네들은 지금 50이라는 힘을 쓰고 가는 거야. 얘를 놓치기 싫으니까. 그죠? 그러면 얘는 100이라는 힘을 여기까지 갖고 왔는데 얘네들은 50이라는 힘을 갖고 뛰어야 돼. 근데 얘가 지금 430kg, 얘도 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50이라는 힘을 썼기 때문에 50이라는 힘을 갖고 과연 무너지는 얘를 잡을 수 있겠느냐, 그런 거. 여기 기본적으로 능력 있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반대의 경우가 되면은 얘도 죽어버리는 거죠. 만약에 얘가 월등한 스피드를 못 대고 그냥 1코나 여기 2코나 도는데 여기 다 우리가 이렇게 얘를 막 전부 다 압박해. 그럼 얘도 50 힘 써야 돼요. 같이 다. 그럼 얘는 덜미를 잡히는 거예요, 라스트에서.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으로 원편 킬러가 어떤 스피드 면에서는 월등하기 때문에 제 얘기는 빨리 자기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나머지 말들은 50이라는 힘을 쫙 쓰고 온다고요. 여기 가서 뭉치면 뭐 하냐고요. 얘네들은 지금 저 건너편에서 지금 힘 다 쓰고 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마비 누구냐? 힘한 배를 잘하는 애. 그 페이스를, 자기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는 애. 그 복병마루는 저는 써니블레이드를 꼽고 싶습니다. 8번 써니블레이드. 기본 이런 골드 스파이커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히든블레이드처럼 그런 주폭을 갖고 있어요. 힘을 많이 쓰는. 근데 이게 만약에 여기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저런 애들도 어찌껏 단거리에서 그렇게 해서 보여줬거든요. 왜? 직선이 직선이 긴 거리에서 골드 스파이가 다 그래서 무너진 거거든요. 제가 이마필의 어떤 생김새 때문에 계속 추천드렸어요. 조금 단점은 있지만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체형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마필인데 계속 못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콰이어트 참이, 아니, 죄송합니다. 불화산이 있고. 그 다음에 딱, 예, 여기 이제 KTG1이 나왔고, 이제 페더럴 캐시입니다. 조교 잘했고, 내기 레벨이 딱 걸려요. 그냥 많아요, 후차권엔 지금 이 경주에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또 여러분들은 당연히 만약에 이 경주는 9가 머리가 될 거예요. 9, 1, 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걱정되니까 6, 뭐, 또 유진아가 8이라 그랬으니까 8, 또 그 다음에 뭐 10, 11, 12, 막 이렇게 갈 거예요. 이거는 얘가 인기 1위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인기 1위를 이제 유진아가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전에 문성혁 기수가, 지난번에 문성혁 기수가 입상을 하고, 그 다음에 문성혁 기수가 타고 그 전 경기에 문성혁 기수가 탔어요. 제가 이마필은 18조에 있을 때부터 제가 믿으면 안 됩니다. 문성혁 기수가 초반에 이제 데뷔전 초부터 탔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고개가 높기 때문에. 자, 이 고개가 높으면은, 자, 이게 고개라고 생각을 하죠. 고개가 높으면 얘가 여기서 점두를 해. 그러면 가슴은 앞으로 나가 있지만 목은 뒤로 가 있는 거고. 이렇게 들고 뛰. 이렇게 뛰어도 시원찮을 바에 이렇게 들고 뛴다고, 이렇게. 가슴은 앞으로 되는. 신장력이 있겠어요?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25조로 가면서 문성혁 기수한테 고삐를 맡겨요. 1600에 가. 야, 장거리다. 이런 말은 장거리에 가야 돼. 직선이 긴 거리는 필요가 없어요. 문세영 기수라도 안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직선 긴 거리는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문세영 기수 이 흐름을 따라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100% 제어를 한 흐름을, 자기 페이스를 유지한 게 아니고 따라갔기 때문에 그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라스트에서 힘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5조를 딱 가면서 거리를 늘려서 딱 가는 겁니다. 1600에 갔어요. 문성혁 기수가 어때요? 뒤에서 딱 붙들어요. 5초에 날라와요. 저도 속았어요.
날라오잖아요. 막 날라오니까 제가 그 다음 경주했다. 여러분들 지난번만큼만 뛰면 됩니다. 지난번만큼만 뒤에서 자기 페이스 유지하고 라스트에서 한 발씀. 그래도 그게 한계예요. 딱 그게 한계인데, 자, 지난번에 그냥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토요일째에서 얘기했죠. 부조를 얘기하는. 자, 문성혁 기수와 문세영 기수의 그 부조 차이가 여기서 느껴지는 겁니다. 자, 문세영 기수가 나오자마자 붙는데 막 말이 고개짓하고 난리잖아요. 이 고개 높은 말들이 대부분 성질이 칼칼해가지고 막 고개짓하고 난리예요. 그거를 이 중간쯤에 가서 눌러 잡아요. 눌러 잡아서 안쪽으로 뒤로 들어가서 라스트의 안쪽으로 취입을 해요. 근데 그 상대가 뭐죠? 상대가 뭐더라? 기억이 안 나네요. 보자고요. 럭키 크라운, 블랙차. 간신히 거기 막 취입하는 것 같죠? 여러분들 이게 지금 누가 타요? 김철호 기수가 타요. 이거 지금 이제 부산에서 와가지고 조인건 기수랑 부산에 와요. 이 말 모르면은 중간에 조금 그날 여기 문세영 기수가 잡았을 때 왜 잡았어요? 딱 자갈이 이렇게 그러니까 제어를 하니까 말이 싫은 거예요. 싫으니까 막 나 뛰고 싶은데 왜 땡기고 있는 거야? 막 난리를 피죠. 난리를 핍니다. 근데 그거를 주먹을 내려서 밑으로 눌러줬어요. 그러니까 힘 빠지고 눌러 잡으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편하게 뛰었는데 만약에 이마필 중간에 제가 말한 한 발, 두 발만 딱 무리하면 라스트에 그만큼 못 뛰어요. 문세영 기수가 두 번을 그렇게 지금 힘한 배에서 라스트에 올라왔는데 결정타를 못 보였단 말이야. 문세영 기수가 지난번에 입상을 했지만 그게 그만큼의 탄력이냐고요. 생각만큼의 탄력이냐고.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1번이 더 유리하지 않나는 얘기죠. 자, 7경주였습니다. 예, 8경주입니다. 1700m고요. 이 경주는 그냥 가겠습니다. 메이블레이드가 선행을 가려고 할 거고 청산영웅, 뭐 땡큐 대천 이거 믿을만. 슈퍼액톤요. 슈퍼액톤도 말씀을 드릴까요? 슈퍼액톤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예요? 제가 계속 추천드려요. 얘의 어떤 어떤 활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추천드려요. 그 지난번에 멀로 기수가 탈 때도 정말 뒤에서 심한 배 자기 페이스 그대로 유지하고 오는데 라트에서 탄력은 보이지만 뭐예요? 얘가 440kg짜리다 보니까 주폭의 한계를 보이는 겁니다. 그거밖에 못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고 왔어도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 KTG1이랑 똑같은 맥락이에요. 예, 똑같은 맥락이고 청산영웅 440kg, 초인강자 58kg. 조교 잘해줘. 9번 시선 집중. 얘는 여태까지 뛴 사이즈가 세요. 근데 58kg를 못 믿다는 얘기예요. 58kg를 달고 얘가 지금 장거리에서 입상이 안 됐거든요. 54, 55 거기 그게 한계거든요. 뭐 아델 머스탱 지난번에 라체 안으로 기대는 거 보세요. 김태희 기수가 타고 중간쯤에 와서 휙 기대 버리잖아. 그러니까 거리가 지금 지난번에 1600m 쓰고 이번에 1700m야. 순군전이죠. 예, 55km. 순군전인데도 똑같은 55km 달고 거리 늘고 다 조건이 좋을 게 하나도 없죠. 최고 블랙이요. 이게 오늘 지금 1700 처음 뛰잖아요. 얘도 지금 여태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있어요. 최고 블랙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 직선이 긴 거리에서 힘을 많이 썼기 때문에 거리를 늘려서 나왔다. 그런 맥락이거든요. 그런 맥락이긴 하지만은 여태까지 1400에서 보여준 것 같고 문세영 기수라고 해서 무조건 인기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저도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을 했는데 나머지 마필이 없잖아요. 슈퍼액튼도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벌써 서너 번째 했는데 그 마필의 단점을 알면서도 컨디션 때문에 추천드렸는데 그 컨디션에도 안 됐다면은 기수가 바뀌고 또 제가 또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기수라면은 좀 그렇고요. 그냥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좀 땡큐 대천 이것도 1700 처음 뛰지 않나요? 예, 1700 처음 뛰고 없습니다. 추천드릴게요. 자, 예, 8경주였습니다. 네,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9경주입니다. 1800m고요. 국내산 3군입니다. 네. 자, 이 경주는 일단 저는 이제 11번 헤들매를 좀 꼽고 싶은데 조금 뭐 이렇게 난해한 경주 후착이 조금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2번 노열로드, 4번 뉴문오리오, 6번 글로벌 영웅, 9번 이터널 메모리는 뭐 여태까지 뭐 승수는 많습니다. 24전을 뛰면서
4착 1번, 준우승 1번, 3착이 4번. 이 정도 되면은 9번 입상했으면 꽤 괜찮은 거죠. 괜찮은 건데 요는 전부 다 이제 선행으로만 입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경주에서는 얘가 지금 선행을 나서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가요? 예, 일단 쿨 프린세스가 있고 그다음에 뉴먼 워리어가 있고 저런 말들을 지난번처럼 그러니까 선행을 쉽게 가면 좋겠지만 일단은 얘를 선행을 가더라도 압박을 가하거나 또 선행을 실패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터널 메모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뛴 상대가 그렇게 세지도 않았었고요. 다시 그리면 예, 56km, 55km, 54km인데 자, 이 경주에서 4코너까지 그러니까 스피드 가장 그러니까 편성이라 그랬죠. 4코너까지 오는 그 어떤 그 강도를 보면 6번이 제일 세요. 6번이 제일 앞에 있고 그 다음에가 이제 1번입니다. 1번인데 얘는 초반 스피드만 좀 좋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힘 안배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힘 페이스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라스트에서 탄력을 끌어낼 거냐 말 거냐인데 그 다음에가 이제 외곽으로 가면 이게 이제 12번이 있어요. 이거는 근데 지금 컨디션이 좀 떨어져 있고 11번, 그 다음에 9번, 8번, 5번, 4번, 3번 이런 순서입니다. 2번은 이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2번이 이 뒤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얘가 컨디션이 나쁘면서 이제 장거리를 많이 뛰었어요. 장거리를 많이 뛰면 여러분들 이런 얘기까지 좀 해드려야 되나 모르겠는데 일단 1400m 이하 거리 얘네들은 스피드가 상당히 좋죠. 스피드로 경주를 펼치는 거리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1700으로 넘어가면 1600은 좀 애매해요. 근데 1700으로 넘어가면 이 활용 타임 자체가 틀려져 버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1400 이하의 그 평균 200m 활용 타임, 200m 활용 타임을 보면 12초 7 정도가 나옵니다. 무척 빠르다라는 거죠. 근데 이 1700을 넘어가면서 2000m 이상이 되면 활용 타임이 어떻게 되냐면은 13초가 넘어가요. 한 13초 5 돼요. 활용 타임이. 그만큼 여러분들 이것만 봐도 페이스가 이제 느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잡고 가는 시간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늦어요. 전체적인 어떤 거 보면. 그래서 이제 이 1700의 어떤 그 스피드와 1400 이하의 거리의 스피드를 놓고 볼 때 엄청 갭이 큽니다. 보통 예를 들어서 1000m에 57km를 내는 시속 57km를 낸다면 1700 이상은 평균이 55도 안 돼요. 2km 이상이 차이 나요. 이 갭을 어떻게 메꿔줄 것이냐 이게 관건이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1400을 뛰든 말 57km를 뛰든 말이 1700에 갔을 때 57km를 뛴다 그런 얘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요거는 좀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시간이 있을 때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이 로열러드가 보면 컨디션이 아닌 상황에서 장거리만 뛰었기 때문에 라스트에서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전체적인 기록이 스피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컨디션이 살아나면서 자기의 어떤 스피드를 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뒤에 꼭 지금까지는 여기 이 정도의 어떤 스피드를 낼 수밖에 없지만 플러스를 해줘야 된다. 알파를 해줘야 플러스 알파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얘가 갖고 있는 평균 예를 뭐 여기까지 봐준다면 여기다 이제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겠죠. 예? 근데 지금 그냥 결국에는 이 로열로드가 얼만큼 초반에 예전에 어떤 그 스피드 선행 가던 스피드를 발휘할 것이냐 이제 이게 관건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센 편성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센 편성을 만났고요. 그다음에 지금 1200 몇 미터죠? 1200, 1800 이제 뒤에서 이제 뭐 그 누구죠? 안토니오 기수가 좀 늦게 와서 낫에 날라왔는데 여기서도 이제 한번 여러분들 그 제가 지난번에 그 뭐죠? 3조 말 이게 뭐죠? 너트 플레이 1700 늦바라고 이제 안토니오 기수가 날라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안토니오 기수와 오늘 기승하는 기수에 요거를 여러분들 그냥 못 들어왔네 들어왔네 이런 걸 따지지 마시고요. 이 부조에 대해서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안토니오 기수의 부조와 오늘 기승하는 기수의 부조를 한번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서 그런 것들을 캐치해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그 뭐 다음 나중에 어디든지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자, 아무튼 이제 헤들메가 이제 누구죠?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지금 6번이 여기까지 오는, 얘가 선행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오는 그 편성 강도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예를 들어서 이 뒤에서 페이스 조절을 한다. 그러면 낫에서 월등한 탄력을 보일 거예요. 기본적으로 탄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안정권에 들어서는 마필은 이 헤덜메죠. 지난번에 따라가면서 낫에 좀 생각보다 안 나왔어요. 근데 얘도 500km 정도의 체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그 리듬이나 이런 것들은 좋아요. 상당히 좋은데 걸음에 어떤 그 빠릿한 맛이 없어요. 500km가 넘어가면 다 뭐 거의 다는 아니더라도 그런 유형의 마필들이 많다라, 느리다라 그랬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느리다라는데 그 힘 안배를 부조를 어떻게 쓸 것이냐에 따라서 이 마필의 능력이 달리 나올 수 있는데, 지난번에 임다빈 기수인가요? 맞죠? 임다빈 기수 맞죠? 임다빈 기수가 임다빈 기수 저는 뭐 거의 이 부조에 대해서만큼은 뭐 거의 저는 문세영 기수나 뭐 멀로 기수급이라고 봐요. 제가 유일하게 꼽는 기수가 멀로, 문세영, 그 다음에가 임다빈 기수입니다. 이 부조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이 세 기수의 어떤 부조를 가장 좀 강한 부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못 왔어요. 그게 조금 아리까리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안토니오 기수의 어떤 그 캐리어가 있으니까 좀 거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출 필요 있고. 자, 얘를 축으로 하면 글로벌 영웅은 기본권으로 있어야 되겠고, 배당만은 이 뉴문어리어입니다. 뉴문어리어. 지금 열린문 같은 경우는 조금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이 뉴문어리어가 이번에는 지금 김태희 기수죠. 김태희 기수가 50 몇 킬로예요? 53kg? 지난번보다 1kg 넘네. 선행을 안 갈 것 같아요. 누구한테 선행을 내주든 간에 여기서 그러니까 얘네들을 빼고 나면, 요 앞에 있는 매들을 빼고 나면 요 상황에서 같은 선상에서 경주를 펼치면 페이스 조절만큼은 김태희 기수가 뭐 좀 잘하지 않을까 싶어서 라스트에서 어떤 탄력을 다시 탄력을 끌어낼 수 있겠다. 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 경주 흐름 자체를. 그래서 헤들메를 축으로 해서 일단 기본권에서는 6번 글로벌 영웅이 있어야 되겠지만 배당만은 뉴문어리어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구경주 마치겠습니다. 네, 10경주입니다. 11마리가 출전해 있고요. 네, 이제 유일하게 이제 게이트를 하나 못 채우고 있는 경주죠. 뭐 또 여러분들 뭐 1600m 10마리인데 또 그러실까봐 1600m 10마리가 맥시멈입니다. 자, 1800m고요. 이제 이 더건프가 문제죠. 더건프가 이제 선행을 가면 돌아요. 이마필은 매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선행. 참 이렇게 지금 6살을 먹고 26전에 9번, 11번, 3차까지 11번. 잘 뛴 겁니다. 잘 뛴 건데 다 이마필이 거의 다 선행으로만 입상했다라는 거. 자, 3번 흑록대보입니다. 김영균 기수 52kg 승군전이에요. 근데 잘 뛰었어요. 그동안 뛴 걸음만 놓고 보면 딱 거기서 뭐랄까 정체? 거기서 더 뛸 거는 사실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더 뛸 거는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경주 자체가 1군 하이클래스예요. 1군 하이클래스이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도 지금 보여준 능력만 갖고 또 얘네들하고 대적할 수 있겠느냐? 요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제 능력으로는 조금 제 감각이죠. 제 감각으로는 조금 뭔가 부족할 것 같아요. 우승까지는 아니더라도 우승까지 봐줘야 되나요?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그냥 그리고 또 얘를 제가 이렇게 좀 그 개인적으로 조금 하향 평가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는 답보를 잘 못해요. 그러면서도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조금 겁은 납니다. 분명히 그래서 어떤 여태까지 2군에서 보여준 능력만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그 능력인데, 만약에 여기서 어떤 그 발바꿈만 조금만 부드럽다,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부드럽게 한다면 저는 좀 이렇게 많이 처음에는 많이 평가했던 마필, 높이 평가했던 마필인데 이게 갈수록 안 고쳐지면 상대는 점점 강해지고 거리는 점점 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여파가 쌓이다 보면은 1군 대적하기 조금 어렵다라는 얘기인데 좀 하이 클래스니까 조금 가늠하기 어렵다.
그다음에 소울 메리트입니다. 일단 뭐 축으로 가야 되겠죠. 지난번에도 이제 제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제 머릿속에서는 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말을 좀 두리뭉실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간 제 머릿속에서는 분명히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마필입니다. 왜 안 되느냐? 얘는 여러분들 조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교 걸음이 상당히 느려요. 얘도 똑같아요. 이 흑록대브랑 한번 조교 내용을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이 소울 메리트는 걸음이 상당히 크고 느려요. 제 생각에는 이런 마필들이 대부분 다 힘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주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세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장출 기수하고 잘 어울렸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아까 제가 했던 페이스를 잘 유지시켰기 때문에 그 힘을 라스트에서 끌어낼 수 있었지만 뭐 이제 오늘도 이제 문세영 기수니까 그런 건 충분히 그거보다 더 높이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지난번만큼의 어떤 기술과 능력을 보여주면 뭐 축으로서도 손색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외곽의 강토마인데 사이즈상은 세죠. 분명히 센데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 경주가 좀 하이 클래스라 그랬죠. 중 하이 클래스이기 때문에 강토마도 그 정도의 어떤 능력은 치부할 수 있어요. 그 정도까지는 봐줄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오늘 노리고 들어가는 마필은 5번 갤럭컬리입니다. 갤럭컬리.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다 보여줬어요. 다른 말들은 다 능력을 보여줬고 갤럭컬린도 보여줄 능력은 그러니까 보여줄 능력은 더 없어요. 없는데 예전에 뛴 걸 보면 갤럭컬린이 그동안 꾸준히 자기 능력을 아프기 전까지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능력이 그건데 과연 공백기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 능력을 보일 것이냐? 라는 게 이제 관건이죠. 이제 그런 것들은 현장에서 컨디션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 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얘가 왼쪽 앞다리인가요? 하여튼간 어느 쪽인가가 약간 파행기가 있어요. 약간 파행기가 있어요. 얘가 뭐 때문에 쉬었죠? 예, 뭐 또 아닌데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무슨 뭐 건인가 어딘가 뭐 무릎인가 하여튼간 약간 질병이 조금 부상이 있지 않나 싶어요. 또 이용호 기수가 안착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경주에는 그렇게 근데 이 갤럭컬린을 요런 어떤 단점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불리한 점. 자 왼쪽 앞다리인가 하여튼 약간 파행기가 있어요. 그거하고 근데 얘가 조교를 그동안 마음껏 했어요. 마음껏 해서 조교를 해서 그런 것들이 다시 불거져 나온 건지 아니면 고질이 된 건지 이제 그거를 판단을 하는 거는 현장밖에 없어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걸 칭찬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이 갤럭컬린이 몇 주 만에 나오죠? 꽤 오래된 것 같은데 19주 만에 19주 만에 나오는데 19주면은 거의 5개월이 됐죠? 5개월 20주면은 4, 5, 22, 5개월이니까 이 19주 동안 나오면서 이 외국 조교사들 있죠. 리키드라든가 토니라든가 참 체중을 잘 맞춰 나갖고 나온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체중을 잘 맞춰 갖고 나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메인주로 해서 훈련량은 조금 뭐 체중을 빼는데 집중을 한 게 아니고 분명히 다른 어떤 걸로 뭐 예를 들자면 수영이라든가 산악구보라든가 모킹머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 굶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굶기지는 않았을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메인주로 해서 그렇게 뭐 체중을 빼려고 막 열심히 막 바퀴수를 늘리고 막 그러지는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체중에는 어떤 그렇게 크게 메인주로 해서 그런 건 없었고 그냥 감각 살리고 이제 스피드 탄력 끌어내고 이런 정도예요. 그럼 굶기지도 않았는데 체중을 이렇게 맞춰 갖고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운동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겉보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메인주로 해서는 뭐 그냥 평상시 하듯이 했는데 저렇게 체중을 맞춰 갖고 나온다? 그러면은 뭔가를 좀 많이 했다라는 얘기다.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소울 메리트를 축으로 가면 앞에 가는 더건프가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흑록대브 이걸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면서 갤럭컬린 배당을 노릴 수 있는 마표. 그다음에 외곽에 11번 누구죠? 강토마.
뭐 이 정도로 조금 압축할 수가 있겠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10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입니다. 1200m고요. 혼합사군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이제 금화 얼루어라든가 이런 어떤 이 단점들을 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사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뭐 말하기가 조금은 애매해요. 왜냐하면 잘못 얘기했다가는 네가 모른다고 그딴 식으로 얘기하니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찾아내신다면 그냥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그렇게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는 그거는 그냥 금기사항이라는 얘기입니다. 함부로 발설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저런 것 때문에 못 뛰지 않느냐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데 함부로 얘기해서 될 일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번 은성마루 있지 않습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금화 언론에 여러 말이 있어요. 뭐 좀 많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가끔 보면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조금씩 다르지만 다 똑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약간의 어떤 차이는 있지만 이런 은성마루 같은 경우 제가 매번 유승환 기수나 뭐 다른 기수 탈 때 믿지 마십시오. 얘는 어차피 라트에 오면 씁니다. 그 쓰는 이유를 뭐 정확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 왜 쓰는지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잖아요. 그죠? 왜 쓰는지. 기본적으로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건 매번 얘기하는 게 뭐예요? 체형. 그 다음에가 뭐예요? 체형에서 오는 단점. 마찬가지 얘기예요. 체형에서 오는 단점.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거. 등등. 그런 것 때문에 얘는 서요. 어쩔 수 없이 씁니다. 근데 그런 것 이제 좀 편하게 뛰려면 언제 편하게 뛰어야 돼? 주로가 아스팔트가 되어야 돼요. 아스팔트가 뭐예요? 비 와야 돼요. 다 젖어야 돼.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주로에서는 얘가 혼자 선행을 가더라도 버텨내지 못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좀 이렇게 장황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경주는 뭐 나머지 마필은 여러분들이 뭐 대세만세 뭐 조교 보세요. 조교 맨날 뭐 그냥 이 구보 하나씩 해다마다 또 어쩌다 한번 띵 뛰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고 하이러는 뭐 조교 좀 했다고 글로벌로 이제 그런 건데 이경주에서 제가 토요일째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21조의 조사가 참 어디 갔죠? MJ 포인트. MJ 포인트의 조교 내용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습보가 없어요. 습보가. 저는 여기에 초점을 그러니까 습보를 그냥 제가 뭐 여러분들 뭐 뛰어다니고 어쩌고저쩌고 물론 그래요. 뭐 어떤 이 뛰어다니는 데 있어서 스피드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탄력을 끌어내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뭐 신장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습보를 안 해도 될 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누구냐면 이런 MJ 포인트예요. 뭐예요? 얘는 지금까지 지구력이 없었어요. 지구력이 없는 말을 갖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거예요. 제가 처음에 여기 조교부로 오니까 막 뛰어다니면은 지구력을 보강한다는 거야. 이게 뭔 소리야, 이거. 제가 그랬던 겁니다. 옛날에 김옥순 기수 한참 저거 할 때 막 조교를 좀 세게 했었거든요. 김옥순. 지금도 마찬가지. 좀 센 편이에요. 김옥순. 그러니까 이제 누가 조교 보는 사람한테 질문을 했는데 답이 딱 나오는 게 지구력 보강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론 그런 게 그렇게 해서 조교력 보강을 해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MJ 포인트처럼 그러니까 이 21조 조교사를 제가 토요일째에서 잘 눈여겨보십시오. 어떤 개체마다 조교가 다 다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야.
이런 마필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마파이나 마파람이라든가 원더풀 조이라든가 프리맥스라든가 이런 마필들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가 이런 달라진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라진. 근데 이 MJ 포인트 같은 경우 습보가 없어요. 지구력 보강하는 거 쓰지 말라고. 근데 이 마필을 매일 뛰어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실전에 들어가면 더 많이 서요. 지구력 복양이 아니라 그 반대의 경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뭐 이미 이제 지난번에 MJ 포인트가 그 다비드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선두권에 붙어가고, 근데 거기서도 조금 그래. 이 다비드 기수 보면 주먹이 좀 높은 편이라서 말에 어떤 페이스 조절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역시 이제 그 박은영 기수인데 걱정스러운 게 뭐가 문제냐? 1번 게이트에 얘보다 스피드가 좋은 마필은 이제 뭐 외곽에 11번 탭다운이라든가 뭐 하이러너 이런 마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이렇게 가면 돼. 지금 몇 메타죠? 1200입니다. 요이 땅 그러면은 자 1번이 가요. 그러면 외곽에서 10번, 11번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요. 그럼 이렇게 그냥 들어오게 냅둬요. 근데 이 기수의 성향은 나는 죽어도 선행 갈 거야.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첫 번째 안은 10번, 11번이 들어올 때 냅두느냐.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이러면은 그래도 막권을 꼭 쥐고 계실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10번, 11번이 외곽에 있기 때문에 나는 죽기 살기로 선행을 가야 돼. 이러면은 얘는 죽어요. 왜 죽냐면은 자 1200m인데 일단 여기서 몰고 갑니다. 이 기수의 성향이 그래요. 그냥 여기까지 인정을 하자고요. 1번 선행 갔어. 근데 이제 중간에 뛰면서 얘네들이 스피드가 가속이 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왔을 때 그러면 여기까지는 인정이 되지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들어왔을 때 니들 안 비켜줄 거야. 그러면 얘는 여러서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를 탓하지 마시고 예, 저 탓해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기승을 해서 전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페이스 유지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요 100m 정도는 여러분들 이게 보통 200m가 말씀드렸죠. 이 초반 활용 타임이 한 13초 이렇게 잡아요. 좀 빠르면 이제 직선가리 같은 경우는 한 12초 5 잡는데 13초 잡자고요. 평균 13초 잡아요. 13초를 몰고 나가서 라스트에서 견딜 수는 없다. 라고 얘기를 한 기수가 고인이 된 임대규 기수예요.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이거 방송에다 대고 직접 본인이 한 얘기예요. 그렇게 몰고 가서 입상을 할 수 있는 말은 대한민국에 없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대부분 제가 어떤 기수는 막 19초, 20초, 25초 몰고 나가는 기수들도 있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나 죽이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큼까지 지금 1200m에서 여기까지 오면 얼마요? 몇 메타를 빼는 거죠, 여기서? 100m 빼고 450m니까 약 한 300m를 넘게 300m 정도를 몰고 가야 됩니다. 그 300m를 몰고 가면은 그럼 13초 더하기 7점 20초 정도를 몰고 가야 돼요. 그랬을 때 과연 이 마필이 그동안에 그나마 붙들고 잘 왔어도 라스에서 무너지는 마필이 그럼 어떤 조교랑 반대로 타는 거거든요. 조교랑 완전히 반대로 지금 전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차분한 전개만 좀 해주기를 기대하는데 일단 말이 좋으니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뭐 기수 따지기 전에 그냥 예, 봐줘야 돼요. 봐주고 이게 또 연말에 출전하려고 했다가 안 했거든요. 연말에 출전했다가 조교를 좀 늘린 마필이에요. 그런 성과. 이동국 트랙 라이더가 조교를 했는데 아주 뭐 기가 막히게 조교를 했어요. 그 컨디션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냥 가서 나중내 그러고 그런 전개만 아니면 된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11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1월 7일과 8일 토요일과 일일 양일간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뭐 요즘에 예 기온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죠? 오늘 새벽 기온은 조금 느낌이 좀 뭐랄까요 좀 약간 안개인가 다습해서 습기가 있어 그런지 그렇게 추위를 못 느꼈는데 계속해서 지금 너무 기온이 뚝뚝 떨어지는데 막 예, 뭐랄까요 그 느낌이 찬 공기가 완전히 살을 에이는 듯 합니다. 저는 그래 원래 추위가 좀 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그런데
말이 길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아였습니다.